잠깐 설명을 드리고 바로 어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말씀드렸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는 결국은 그 값을 두 번 형성하고 올라가거나 한 번 접선의 기울기 0 나오고 올라가거나 쭉 올라가고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고, 자 4차 함수의 그래프도 지금 살펴볼 텐데 편의상 4차의 계수는 양수인 경우 할게요. 자, 그럼 결국은 여기는 다 미분 가능한 함수를 도함수를 이용해서 모양을 예상하는 도함수를. 자, 그럼 제가 y는 f'x를 구해보면 당연히 4차 함수니까 미분 될 거예요. 얘는 몇 차식? 3차식이지 4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3차식입니다. 그럼 얘는 3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프라임 x가 0인 점을 찾은 후에 도함수의 보호 변화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 근데 f 프라임 x는 0이 3차 방정식이야. 그럼 최고 실근이 몇 개? 최대 몇 개 가질 수 있니? 3개 가질 수 있죠? 3개. 첫 번째 케이스. f 프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 없이 프라임 x를 결국 인수분해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완전 제곱이 없으면 얘는 부호 변화가 몇 번 일어나야 돼? 얘가 0이 되는 그 주위에서 한 번, 얘가 0이 되는 그 주위에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나와야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최고 차의 계수가 양수인 경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예를 들면 그럼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든 혹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fx의 극한값이 다 뭡니까? 플러스 무한대 발산이죠. 극한값이라기보다는. 즉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x가 한없이 커져도 올라가야 되고 한없이 작아져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양 끝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양 끝은 올라가는 걸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 지금 여기서는 증간표는 작성하지 않을 거야.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W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3번 나와야 되니까 양 끝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3번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나 완벽히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나 혹은 이쪽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다 똑같은 모양이야.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린 그림은 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 맞죠? 그럼 얘는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값이 몇 개 나오니? 3개 나오죠. 그 값이 3개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극 대값을 가져 안 가져? 가지지. 극대값 1개, 극소값 2개 나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자, 오케이. 자, 극대값을 가지거나 극값을 3개 가진다. 뭐 이때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이 중에 제가 앞에서 증간표 작성하면서 한번 했는데 여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요 세 점에 요 간격이 일정하면 좌우 어떻게 된다고? 대칭. 즉 좌우 대칭인 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네는 제 그림상 봤을 때 좌우 대칭이 아니지. 대칭축이 존재할 수도 있다. 언제? 이런 특별한 경우. 간격이 똑같을 때. 자, 뭐 예를 들면 알파, 베타, 감마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데 이 세 수의 간격이 정확히 똑같이 등차 수열 꼴일 때는
좌우 대칭인 이런 3차 함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있네. 얘가 3차 방정식이라며. 근데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같은 걸 배운 적이 없죠.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애초에 3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라는 얘기야? 어려운 식이라는 얘기야?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식만 주어집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식. 그러니까 이런 식을 얻어낼 때는 우린 조립제법을 쓰든 인수정리를 쓰든 인수분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생각하겠다라는 거고, 자, 이 첫 번째 형태가 어떤 기본적인 극소값이나 극대값을 구하라라고 하면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고, 자, 뭐 이 형태만 있으면 참 좋은데 또 있겠지. 자, 이번엔 f'x는 0이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프라임 x를 제가 인수분해할 때 이런 모양일 때, 결국은 원래 원칙적으로 말하면 얘도 근이 3개인 거 맞죠? 다만 2개의 근이 중복이 될 뿐이고, 맞죠? 자, 그럼 얘는 잘 생각하셔야 돼. 0이 되는 점이,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2번 나오지?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얘가 0이 되는 점에서는 부호 변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써볼게요. 여기 x-1이다. 그럼 1 주위에서 부호 변화가 있습니다. 1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이거 음수였는데 1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양수로 바뀌니까. 그죠? 근데 이 근방에서는 부호 변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나야 돼요. 한 번만 일어나야 되고, 도대체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 이게 수능 시험이나 고난도 문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꼴인데, 두 번째 꼴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자, 이건 제가 예시를 든 거고, 요 그림에 제가 나타내 볼게. 지금 이 알파, x는 알파의 의미는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서 그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냐하면 x가 알파보다 조금 작아도 제곱하니까 양수고 조금 커도 제곱하니까 양수예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당신들한테 기대하는 건 이 그림만 보고 알파, 베타가 어딘지 아셔야 돼. 이 경우는 여기입니다. 알파가. 이 경우는 뭐 여기 나머지 하나는 극값. 이렇게. 이 경우는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가 베타가 되겠고요. 여기가 알파가 되겠지. 자,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극값이 몇 개 나옵니까? 1개 나오고 극대값이 있니 없니? 없습니다. 보통 이거 문장으로 표현할 때 최고 차이 계속의 양수인데 극대값이 없다. 혹은 극값이 1개. 자,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 중근을 가지는 점에서는 극값을 가지지 않고 한번 접선의 기울기 0 나오고 그냥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내가 프라임 x를 구했어. 여차저차 인수분해를 했어. 그러면 앞에서는 제가 증가표 작성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증가표 작성 없이 얘만 보고 아셔야 된다고. 2에서는 극값이 없고 1에서는 극값이 나와야 되죠. 1이 더 작지? 그럼 이 모양이야. 여기가 얼마? 1. 여기는 2. 이런 형태로 바로 그려달라는 얘기. 오케이? 몇 번 연습해보면 됩니다.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어도. 얘는 대칭축 같은 애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칭축 같은 애는 존재할 수가 없고 얘가 수능 시험이나 우리 학교 시험의 고난도에 많이 출제되는 이유는 우리 이제 뒤쪽에서 보면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를 많이 볼 텐데 예를 들면 x축이 여기 이렇게 위치한다 라고 해서 통째로 절대값을 씌워줘도 이쪽이 매끄러울까요? 아니면 뾰족할까요? 매끄럽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절대값을 씌워줘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요거 하나 나옵니다. 이쪽은 뚫고 지나가는 접선의 특징이다. 그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오케이? 됐어? 일단은 제가 유형을 소개를 해드리고 1번,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3번은 좀 쭈구리 같은데 자, f'x는 0이 3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은 실근이 없을 수는 있니? 실근이 무조건 하나는 나오죠. 우리가 수학 1에서 지수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지 실수는. 혹은 그림을 생각해 보더라도 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면 x가 한없이 커지면 양의 무한대, 한없이 작아지면 음의 무한대니까 도중에 x축을 한 번은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 저는 지금 실근이 3개인 경우 하나 실근, 하나 중근인 경우 했으니까 나머지는 실근이 1개인 경우 한 개의 서로 다른 두억은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 실근이 1개가 아니라 아예 삼중근만 1개 가진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f'x를 구했더니 예를 들면 x-1의 세제곱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오케이? 근데 개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좀 삐리삐리한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별 내용이 없지. 얘는 뭐처럼 그린 걸까 제가? 2차 함수처럼 그린 겁니다. 뭐 이런 애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저거 미분하면 4x 세제곱이지. x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여기가 그대로 0이 되는 뭐 그런 형태. 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한 번인 거 표시한 거예요. 여기서는 0이 안 나오는 걸 제가 표시한 겁니다. 얘랑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얘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애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하나밖에 없는 애들을 그린 거야 지금. 오케이? 근데 딱 봐도 별 의미가 있어 보이니? 별로 시험에 출제할 게 없습니다. 얘랑 거의 흡사하고 얘보다 출제 가능한 그 한도도 적어요. 특징은 극대값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극값이 1개죠. 얘랑 거의 유사한 특징이지. 저는 공부하실 때 1번, 2번을 메인으로 잡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1번, 2번. W 모양이랑 한번 삐끗하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올라가다가 삐끗하는 거. 이 유형만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정리하실 분은 잠깐 정리를 해주시고 그럼 제가 지금 지워버렸는데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나오진 않겠지?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면 방금 W 모양인데 음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M자 모양으로 위아래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실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 그 과정을 잘 봐. 4차 함수야. 극소값을 갖도록 했어요. 그럼 4차 함수면 머릿속에서 이게 빠바박 떠올려야 돼요. 4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맥도날드 모양 이렇게 가다 한번 삑살이 나는 애 그냥 뭐 이렇게 2차 함수 비슷한 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 세 개 중에 어떤 개형을 말하는 거니? 극소값을 갖도록 하면 여기 극소값을 가지는 게 몇 번째밖에 없지? 1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fx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극소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그려지는
실수 A를 구하라는 얘기고 이렇게 그려지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몇 번 나와야 돼요? 3번.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볼 것도 없이 프라임 x를 먼저 구하시고 자, 인수분해가 되죠. 뭘로 묶어야겠니? 마이너스 4x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이 전체가 실근이 몇 마리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되면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되지? 2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는데 뭐는 가지면 안 될까? 0은 안 됩니다. 이 전체가 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지만 0은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판별식을 먼저 쓰겠죠. 나 목소리 왜 이러지? 이거 제곱 자, 그럼 스몰 a는 일단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커야 되는데 요거 a가 뭐는 되면 안 될까요? 0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x를 인수로 가지면 안 되지. 얘랑 중복되는 근이 나오면 안 된다고. 단 a는 0은 빼자. 그럼 최종적인 범위가 그냥 제가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이거. 자, 여기 속하는 애 아무거나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 속하는 애를 대충 봤더니 5번밖에 없네. 됐음? 거의 미분법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이 부분은 1학년 때 고차 방정식이랑 비슷하지 않아?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 그러니까 그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여기도 크게 어렵지 않고. 자, 두 번째 유형 바로. 자, 얘도 이제 문장을 보고 먼저 그래프 개형을 예상하셔야 돼.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데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면 W B끝 뭐 이런 이상하게 그려지네. 이 중에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가 몇 번째밖에 없니? 첫 번째밖에 없어요. 그죠?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이 케이스 골라주시면 되지. 그러면 굳이 문장으로 얘기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지만 않으면 되죠. 실근 하나, 중근 하나를 가지든 실근 하나, 허근을 가지든 삼중근을 가지든 서로 다른 세 실근만 안 나오면 돼요. 서로 다른 세 실근만. 자, 그럼 먼저 도함수를 또 구할 거고. 자, 맞죠? 먼저는 2로 한번 묶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하라고 나온다라고 했죠. 이제 조립제법. 자, 3차항 계수. 이거 지금 3차항입니다. 2차항 없어요. 1차항. 그냥 마지막 두 개만 봐도 사이즈 나올 텐데 뭐 집어넣어야 되니? 1.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 푸는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자, 그럼 앞에 2 있고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되지. 그럼 여기서 케이스를 조금 이제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 정확히 구분하는 게 이 뒤에 놈이 첫 번째 그냥 허근 가지면 되지. 허근 가져도 되고 뭐 가져도 되니? 중근을 가져도 되죠. 이 경우만 아니면 되잖아. 이 경우만 아니면 되니까 첫 번째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이놈의 판별식 허근을 가져도 되고 중근을 가져도 되니까 0 이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나 뭐 하는지 알겠어? 자, 그럼 스몰 a는 4분의 1 이상이어도 되고
제가 답지랑 좀 다를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케이스가 있을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는 판별식 0보다 큰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뭐를 실근으로 가질 때? 그지? 1을 실근으로 가지면 얘를 인수로 가지면 이 전체 방정식의 입장에서 실근 3마리 안 나오죠. 3마리가 안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건 암산으로 구할 수 있지 않아? A가 얼마? 마이너스 2지. 얘가 X는 1을 실근으로 가질 때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실수 A의 최소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 하나는 인수분해 됐으니까 얘가 중근이나 허근을 가지거나 얘가 실근이 2마리인데 얘랑 중복되거나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 한 거야. 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한번 해보자. 597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597번. 나머지 문제가 다 다음 함수가 극값을 하나만 갖도록. 자, 4차원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W 모양 이런 거 뭐 이 셋 중에 하나겠구나. 이 중에 극값을 한 개만 가지려면 두 번째나 세 번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안 그려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서로 다른 세 실근만 안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방금이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함수를 구하시고 자, 얘는 EX로 바로 묶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되지 않니? 그럼 늘 인수분해가 됩니다. 늘 인수분해가 되고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되죠. 이미 실근이 하나 나왔지? 근데 요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그러면 중근을 가져도 되고 그치? 허근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중근을 가져도 되고 허근을 가져도 되고 그리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0을 근으로 가져도 되고 그치? 근데 0은 근으로 가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일단 0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남기 때문에 얘는 그럼 결론이 하나밖에 없네. 뒤에 있는 놈의 판별식이 뭐 나오면 돼? 0 이하 나오면 되지? 0 이하. 자, 이거 재고.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3분의 4 이하 나오지. 최소값 마이너스 3분의 4, 최대값 3분의 4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실 거야. 이제 이 단원의 마지막 남았다. 마지막을 하기 전에 얘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자, 이제 3차 함수랑 4차 함수에 제가 비율 관계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몇 개를 메모로 부탁을 할 텐데 사실 이 비율 관계라는 게 조금 예전에는 그냥 선택지였어요. 어떤 상위권 학생들 혹은 특별한 선생님들만 소개를 해서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도였는데 제가 볼 때 현재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서는 얘는 그냥 필수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외우시고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최소한의 전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앞에서 3차 함수는 모든 3차 함수가 다 점대칭이 된다고 했나 안 된다고 했나? 무조건 점대칭이 된다라고 했죠. 그 부분은 그냥 받아들입시다.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이에요. 점대칭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일단 미리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은 앞에서 했지만 이제 그래프를 보면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진다. 다시 한 번만 복습. 이건 우리가 한글로는 만난다라고 하지.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그림을 봤을 때 fx는 얘를 인수로 가져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fx는 x축의
접한다라고 하고 이때는 뭘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완전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접하긴 접하는데 뚫고 지나가는 접선 뚫접 뚫접이면 fx는 세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했죠. 그죠? 일단 복습을 먼저 할게. 세점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했고 fx랑 f-x가 같으면 우함수 항상 fx랑 마이너스 f-x가 항상 같으면 기함수 뭐 거기까지도 했고 일단 제가 3차 함수를 먼저 볼게. 자, 편의상 또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라고 합시다. 양수라고 하면 3차 함수가 항상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죠. 극대극소가 있을 때. 그러면 제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극대, 극소 이렇게 그어볼게. 이렇게 그어보고 항상 성립하는 게 있어요. 항상 성립하는 게 이쪽은 2대 1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2대 1이에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가끔 착각하는 게 3차 함수가 2차 함수 막 박공기 뒤집듯이 이렇게 엎어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쪽 모양 한번 바뀌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서 1대 1이 아니라 1대 2가 나와야 돼. 오케이? 이 그림 상태 완벽히 숙지해 주시고 그러면 모든 3차 함수가 점대칭이라고 했는데 제 그림상 여기 어딘가의 점에 관하여 대칭이겠죠? 여기 어딘가가 정확히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애고 이 중점입니다. 중점.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오케이. 일단 1대 2라는 걸 외워주시고 미안한데 하나 더 외우셔야 돼. 자,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 뭐 제가 격자 문양을 마저 완성하면 지금 이런 상태의 그림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려 놓으셨으면 좋겠고 요거 하나만 더 추가로 여기는 1대 루트 3입니다. 1대 루트 3. 오케이. 아니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는데요? 라고 하면 제가 예시를 한번 볼게. 그리고 사실 확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의상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해볼게. 편의상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얘는 식을 어떻게 꾸며내는 게 제일 유리하겠니?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하고 맞지?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하고 자, 이놈으로 제가 한번 직접 구해볼게. 프라임 x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x-3으로 묶어내면 앞에 x-3 뒤에 2x 자 그럼 3x-3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3이랑 1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3이랑 1이 나오는데 비율관계를 유용하면 이미 알고 있으셔야 돼. 몇 대 몇이라고? 1대 2. 1대 2니까 이 전체가 지금 3칸이니까 여긴 1이 돼야만 하겠죠. 미분법을 쓰지 않더라도 극대나 극소를 가지는 점을 바로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거. 표정이. 자, 이제 제가 몇 가지의 그래프 그리는 요령을 한번 보면 저는 이 요령을 좀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걸 사실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특징은 몇 차항이 없니 지금? 1차항이 없는 경우
저는 지금 미분법을 써서 그리는 거 위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식만 봤을 때 바로 그려낼 수 있는 애들 한번 볼게. 얘는 이 둘은 x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죠. 맞지? 그럼 이거 보지 마. 이거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맞지? 얘는 0에서는 뭐 해야 돼? 접하고 3에서는 만나야 되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이쁠 거냐?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애초에 이놈만 그린다라고 하면 x축에 이렇게 그려져요. 맞죠? 근데 이걸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거 잡고 그대로 올리면 이게 y는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숙제할 수 있나 볼게. 극소를 가지는 이 점의 x좌표는 얼마야? 2라고 미분법 통하지 않더라도 2대 1이니까 오케이? 항상 모든 식을 도함수를 구해서 그리기보다는 어떤 적절한 식들은 그냥 이렇게 그려내는 게 훨씬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도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식이에요. 유용한 식이니까 지금 와닿지 않더라도 일단 메모만 해두시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 활용하는 거 하나씩 보여드릴게. 제가 한 번에 소개하면 아마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도 한번 봅시다. 얘는 무슨 항만 제가 있게 그린 거니? 홀수차항만 그린 거죠. 홀수차항만. 무슨 함수? 기함수라고 했지. 기함수. 기함수는 일단 원점 대칭인 걸 머릿속에 아셔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그래프만 그냥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빠르게 그리시면 돼요.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원점 대칭. 아이고. 자, 여기가 얼마야? 보라색 몇 대 몇? 1대 루트 3. 정확히 그렇게 되게 제가 그냥 숫자를 세팅을 했죠. 진짜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지 제가 확인만 한번 해보면 f'x는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나오는 거 맞지? 맞습니다. 자, 3차 함수의 현재로서 비율 관계는 딱 저 정도만 외워. 저 그림만. 그리고 4차 함수도 비율 관계는 저는 하나만 외워주시기를 당부할게요. 다른 거는 그냥 풀어. 그냥 풀자. 외우는 게 더 복잡해. 자, 4차 함수 중에 W 모양, M자 모양 말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 아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 찍고 올라가는 애들. 맞지? 자, 이런 애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얘보다 뭐 크게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1대 3입니다. 자, 4차 함수일 때 이거는 외워. 제가 예를 들어볼게. 그냥 예로 드는 함수까지도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뚫접이죠. 하나는 만나는 점이고 하나는 뚫접입니다. 어떤 fx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fx가 지금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야. 그지? 그리고 4차의 개수는 양수죠. 그럼 미분법이고 나발이고 바로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제가 한 번에 그려볼게. 0에서는 만나야 되고 4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뚫접입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양쪽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몇 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그대로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1대 3이 나오겠죠. 이건 실제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비율관계예요. 이렇게 비율관계를 모른다면 도함수를 다 구하고 분수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계산해야 되니까 딱 이거 두 개의 그림 정도만 외워주시오. 두 개의 그림 정도만. 그리고 더 약간 더 활용하는 내용을 제가 문제에서 살펴볼게요. 이 직선이 뭐 이렇게 비틀어져 있거나 이럴 때도 여전히 성립한다라는 건 뒤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최대 최소로 넘어와서 96페이지 여기는 제가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이미 극대극소를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엄밀하게 설명드린 것보다 직관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볼게. 자, 앞에서 우리 2단원에서 최대 최소의 정리 잠깐 훑고 넘어갔지.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였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자, 여기는 뭐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또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대 최소 말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대 최소. 그리고 특별히 그래프가 없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프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오로지 식으로만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식으로 어떻게 구할 거냐? 제가 그림을 예시를 들어볼게. 어떤 fx를 그렸더니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이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오니? fa랑 fb가 최대값, 최소값이죠. 근데 닫힌 구간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때는 a, b의 함수값이 최대 최소입니까? 아니죠.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지. 이게 극대값이자 최대값이고 극소값이자 최소값이에요. 그럼 저는 그림은 두 개밖에 안 그렸지만 결국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야? 최대값, 최소값은 극값 또는 구간의 양끝 여기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럼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면 우리는 잽싸게 미분한 다음에 극값 구하고 구간의 양끝에서 함수값 구하고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값이라는 거. 받아들이는데 큰 무리 없지? 너무나 당연히 그럴 것 같지 않아? 이건 증명이나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문제만 푸실 수 있으면 돼요. 제가 한번 598번 정도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활용이 중요한 거고 계산은 그냥 극대극소의 연장입니다. 자, 일단 4차 함수가 나왔네.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 극대극소를 먼저 구하셔야 되겠고 3, 4, 12 x세제곱 마이너스 48 x제곱 플러스 36 x. 자, 인수분해 12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이제 잘 봐. 앞에서는 제가 증가함표 작성하는 거 보여드렸지. 증가함표 작성하는 걸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그 방식은 알고 조금 빠르게 그리자라고 하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W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죠. 4차 함수가. 자, 0에서 접선의 기울기 0, 1에서 0, 3은 2칸 떨어졌네. 그럼 여기서 적절히만 그려내시면 돼. 이제 적절히. 자, 접선의 기울기 0 찍고 올라가서 0 찍고 여기는 간격이 더 멀면 많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요런 모양이겠네. 맞으요?
자, 근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요. 대충 그림에 표시해 보면 마이너스 1이 한 이 정도 있을 것 같고 4가 한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이 이거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지 4도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지, 즉 어디에서야 함수값이 큰지 알 수가 없죠. 그럼 뭐를 구해야 되냐? 저는 이거만 구할 거야. 아이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그 값 다 구하고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 구하고. 이거 다 구해서 가장 큰 놈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놈이 최소값이라는 얘기예요. 자, 지겹지만 해보자. 근데 사실 F0은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습니다. 얘보다는 얘가 무조건 작겠죠. 그럼 약간 센스 있게 푸시는 분은 요렇게 크게 떨어지는 애니까 얘는 별로 구해 보지 않으실 거고, 3일 때가 최소값인 건 자명하지 않아. 그럼 실제 최상위권 학생이면 F3이 최소값인 건 자명하고, 최대값은 이놈인지 모르니까 이거랑 이거 세 마리만 구하시면 되겠지. 좀 뭐 귀찮습니다, 계산은. 자, 마이너스 1 때부터 구해볼까? 자, 둘이 더하면 34, 37, 35. 자, F1은 자, 이건 더 계산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얘보다 작지? 여기가 뺄셈이니까. F4는 계산하기 싫음. 4는 뭐 적절히 보면 그림상 얘보다 크진 않을 것 같아. 당신들이 직접 구해보고. 1일 때가 최대값입니다. 35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아까 3일 때는 구해보시면 되겠죠. 저는 귀찮아서 좀 생략할 텐데 여러분들은 다 집어넣고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 뭐 원리가 그렇다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도함수를 이용한 거 하나만 보고 쉬었다 할게. 자, 바로 밑에 거. 자, 구간 A, B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참 이 아래 그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을 제가 기준으로 이렇게 그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 표시 양수, 음수, 양수, 음수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는 fx는 이렇게 올라가다 0 찍고 이 사이에는 계속 내려가야 되죠. 계속 내려가다가 0 찍고 다시 올라가다가 0 찍고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럼 최소값은 어디 A부터 B까지니까 닫힌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당연히 어디서가 최소겠어? 여기서가 최소겠지. fx4. 자, 얘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림상 당연히 이 붉은색은 여기가 최소일 테니까 fx4가 최소겠지. 자, 그럼 잠깐